11월 1일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광관광청과 협의하여 우선은 SHP라는 병원 한 군데서만 시행 중인데요.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되겠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PCR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이 무료 PCR 테스트를 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 PCR 테스트를 신청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셔야 돼요. 문진도 할 것이고 본인의 비행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만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검사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무료 테스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많은 병원이 무료 검진을 시작하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이 무료 검사 이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과 다른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고 예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방문하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예절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에 맞지 않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괌을 여행하면서 또 괌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풍습에 맞지 않는 그 나라 예절과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말로만 1등 국민이 아닌 정말 1등 국민임을 몸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괌의 이야기는 괌을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첫 번째는 식당에서 종업원 부르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괌 생활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예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한국에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뭔가를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뭐 이모님, 아주머니, 사장님, 뭐 언니, 아가씨 이렇게 정말 많은 호칭으로 해서 종업원들을 부르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마저도 남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괌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찮더라도 종업원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면 그때 손을 들어서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면 되겠죠. 여기에 미소까지 지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하다 싶으시면 카운터에 가셔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돼요. 내 자리가 저기 어딘데 뭐가 필요하니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식당에서 보면 특히나 뷔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부르거나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이 부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은 공적인 일로 경찰관을 응대할 경우 웃지 않기입니다. 왜? 하고 반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관과 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웃으면서 좀 미안하다,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제가 괌에서 처음으로 경찰관을 만났을 때가 과속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였어요. 그래서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제가 좀 웃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경찰관이 정색을 하면서 웃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 사람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좀 딱딱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과속으로 또 경찰관한테 잡힌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경이었었는데요. 이 여경도 제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웃지 말라고 바로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괌에서 맨날 과속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여태까지 14년 동안 괌에서 살면서 과속으로 딱지 2번 끄는 게 다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잠깐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규정 속도를 넘기게 돼요.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해서 2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쪽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괌도 마찬가지고 미국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불쾌합니다. 관광객분들이 경찰차 옆에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포즈도 취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좀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찰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 중에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거나 해서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할 때는요, 절대로 길가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주차장이나 아니면 중앙차선을 이용하셔서 거기에 정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차에서 먼저 내리거나 창문을 먼저 내리셔도 안 돼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경찰관이 와서 차 내부를 둘러보고 창문을 내리라고 할 때 그때 창문을 내리시면 돼요. 절대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양손을 가지런히 그냥 핸들에 올려놓고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웃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남의 아이나 남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길거리나 어디에서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보면 예쁘다 귀엽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괌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남자 아이를 절대로 터치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나이 드신 한국 할아버지께서 호텔 로비에서 귀여운 아이가 있으니까 그놈 참 귀엽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반려견을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추행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전에 동의 없이 남의 반려견을 만졌던 본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무책임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절대 물지 않아요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인조차도 절대 남을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흥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주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대형 반려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개라도 남의 반려견은 저는 좀 무섭습니다. 네 번째로 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길거리에 차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킨다든가 누가 잠깐 내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냥 길가에 잠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괌에서는 아무리 노견이라고 할지라도 전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만진다든가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정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중앙차선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로드할 괌에서 운전하기라는 영상에 자세히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과 그리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절대 길가에 차를 주정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끔 관광객분들이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비상등을 켜고 서 있다고 해도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전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아이들끼리만 두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로 괌이 시끄러웠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호텔 수영장에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린아이가 수영장 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데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더더군다나 수영장에서는 어린 자녀분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녀분들의 안전에 꼭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한국의 판사 부부가 K마트 주차장에 자녀들을 차 안에 방치를 해서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차 유리를 부수고 아이들을 꺼내고 그 판사 부부는 현장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인 부모에게는 그 10분 15분이 정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괌처럼 이 더운 날씨에 그 차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저는 좀 답답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녀들만 놔두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괌을 여행하면서 꼭 지켜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외에도
중에서도 한국과 다른 문화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5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유별나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과 다른 문화가 있는 그런 외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괌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얘기했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괌에서 꼭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괌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